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것은 이제 표본의 크기 결정이라는 겁니다. 표본의 크기 결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좋죠. 통계량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본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는요,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얼마냐라는 이제 그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그 표본의 크기를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냅니다. 어디서 계산해내냐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자, 요거에다가 스탠다드 에러를 갖다가 곱해가지고서 우리가 구해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범위였었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풀어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한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루트 n의 시그마. 자, 이렇게 구했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요 안에서 풀어보면은 어떻게 나타내면 여기서 n이 들어있잖아요. 요 n을 갖다가 유도를 해내는 겁니다. 요 n을 유도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허용 오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z 값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해서 전체의 제곱, 요 허용 오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해당하는 그 유도하는 식은 제가 교재에다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싶으면 교재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인터넷상으로는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직접 우리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크기 결정에 해당하는 예제, 자, 뭐로 결정했냐면, 자, 주유소. 항상 주유소의 주기가 우리 정확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용량이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그래서 그 1리터씩 용량을 재는 이제 조사를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의 표본을 갖다가 검사를 해야 제대로 한 것인지, 신뢰 수준은 99%로 하고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ml, 표준 편차는 150ml.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이제 10번의 표본 추출을 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그 170ml로 계산을 해냈고,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99%, 허용오차 100ml, 요때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와 이제 모르는 경우를 갖다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요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당하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A번 문제였었죠. 거기서 보면은 1-알파를 갖다 보게 되면 요건 0.99죠. 자, 이 경우에 보면은 Z값이 2.58이 나옵니다. 2.58이고요. 그 다음에 허용오차는 우리가 주어진 게 100이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우리가 150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보면 우리가 n은 100분의 2.58 곱하기 15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얼마로 나옵니까? 14.976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4.97개 정도의 표본을 갖다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사치료에서 15개 정도의 표본을 갖다가 용량을 확인을 하면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B번 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요. B번 문제는 1-알파가 0.99.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도 Z2분의 알파가 2.58로 똑같습니다. 단 허용오차는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했던 표준 편차가 170으로 우리가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보면 됩니다. n이 있을 때 100분의 우리가 2.58 곱하기 170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제곱. 요 값을 계산해주면 19.2370 이렇게 나오네요. 19. 몇 개가 되니까 우리 근사치로 나타나게 되면 총 몇 개입니까? 20개. 그러니까 총 20개의 표본을 갖다가 적어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엑셀로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1-알파에 해당하는 값 우리가 2.58이라고 그랬었죠? 2.58 직접 입력을 해주고요. 우리가 허용오차 100이라고 했었고, 그다음 표준 편차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 처음에 A번 문제에서는 15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170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해당하는 우리가 표본의 개수를 갖다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해당하는 값, 자, 괄호를 열고요.
요거 곱하기 이거 있죠. 첫 번째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요거 허용오차로 나눠줘야 되고, 여기 우리가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을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제곱된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14.9769 이렇게 나오니까 15개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계산을 해보면 괄호를 열고 이거 곱하기 두 번째 문제니까 요거 그래서 나누기 허용오차 한 다음에 요거 전체에 대한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해주면 19.2370 이렇게 나오면서 20개 15개 중에 여기 손으로 계산한 결과와 그 엑셀로 풀이한 결과가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좀 계산하는 과정이 좀 많아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에 멘볼 돼버리면 이 통계학 전체를 갖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러는 것들은 공식은 책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개념으로서 통계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실제로 응용하는 데까지도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저랑 소통을 하시고 여기까지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